자, 극과 수필은 다른 영역이야. 자, 극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적어줄까요? 자, 극갈래 친구고, 자, 수필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교술갈래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를 보통 수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극수필을 묶어서 놓는 이유는 이제 문학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시나 소설이 아닌 다른 부류들을 그냥 묶어 놓은 겁니다. 묶어 놓은 거고, 시나 소설에 비해서는 비중은 조금 줄어들어는 있겠지. 자, 그래서 보통 교재, 개념 교재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룰 거는 자, 요 극갈래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자, 우리 극갈래는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희곡이라고 하는 친구와, 자, 두 번째는 자, 시나리오라고 하는 친구. 자, 요 희곡과 시나리오는 둘 다 극갈래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자, 어떤 배우들이 나와서 가상의 이제 현실을 우리에게 연기해주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희곡이랑 시나리오는 조금 달라. 무대가 다릅니다. 자, 희곡은 자, 무대 상연을 위한 대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다음 시나리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영화나 아니면 자, 드라마에 사용되는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긴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형식은 자, 같이 공유합니다. 자, 희곡이나 시나리오나 자, 이 극갈래의 기본 3요소는 자, 교재도 나오지만 자, 해설, 자, 그리고 대사, 자,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 해설, 대사, 지시문이 어떤 형태로 보통 드러나냐면, 자, 이제 여기 나오나요? 밑에 함세덕의 동승이라고 하는 요 희곡 작품을 한번 보면, 자, 도념, 미망인, 주지, 신정모, 초부, 정심, 자, 얘네들은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자, 그리고 첫 겨울부터 자, 들어와 지게 얻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지. 자, 이 부분은 보통 해설자가 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과 자, 공간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말 그대로 해설을 해주는 부분이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자, 그다음 대사는 잘 알 거예요. 자, 대사는 자, A 땡땡 쭉 이어지는 자, B 땡땡 쭉 이어지는 인물들 사이에 진짜 대사, 대화문을 얘기를 하고, 자, 지시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에 보통 드러나냐? 자, A랑 B가 대사를 하기 전에 자, 요 앞에 괄호로 짧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 지시하는 경우가 인물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의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요 이제 분홍 색깔 괄호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자, 지시문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요소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이 해설 있죠, 해설. 자, 해설 또는 해설자라고 하는데, 자, 소설이랑은 달리 자, 얘네들은 자, 서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지를 조금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것 때문에 가장 크게 생기는 차이가 뭐냐면, 자, 우리가 서술자는 보통 소설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근데 소설에서 우리 앞서 배웠을 거야. 자, 소설에서 인물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은 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서술자의 직접 제시, 자, 그리고 인물의 대화, 행동, 외양 묘사 등 자, 간접적인 방식을 번갈아 쓸 수 있어서요. 자, 요게 가능한 건 서술자가 있어서거든. 자, 근데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아까 말했듯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극갈래 같은 경우는 자, 무언만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만 자,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희곡이랑 시나리오를 조금 더 이제 깊게 파고들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자, 요 형태는 대부분 희곡이 된다고. 자,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뭐가 더 붙냐면 자, 각 장면마다 뭐 요런 식으로 자, 기호가 하나씩 붙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S샵이라고 부르는 자, 요 친구는 자, 씬 넘버라고 해서 장면 번호를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 장면 번호는 카메라로 찍어낸 몇 번째 장면이냐. 자, 그래서 씬 넘버 1이면은 카메라로 촬영한 첫 번째 장면이라는 뜻이고, 뭐 씬 넘버 369다 라고 하면은 카메라로 촬영한 369번째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장면 번호로 인해 구분되는 거는 자, 하나의 시간이자 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의 단위를 잘라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 씬 넘버라고 하는 독특한 기호가 시나리오에만 쓰이고 희곡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 작품의 이제 형태를 보고 아, 이건 희곡이구나, 아, 이건 시나리오구나 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늠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 딥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희곡은요, 연극의 대본,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여 쓰인 문학 작품이고, 자,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어가 쓰입니다. 자, 사실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소설과 같지만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에선 다르고요. 자, 여기 밑줄,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자, 그 다음, 현재 진행형 밑줄. 자, 공통점입니다. 자, 극갈래는 간접 제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자, 모든 장면들이 현재형으로 진행이 돼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인물들 간의 대화 내용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서술자가 과거 내용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서술자 자체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내용이지. 자,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구성 요소는 해설, 지시문, 대사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1번 항목이 해설에 대한 설명이고, 아까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다음 쪽. 자, 우리 이제 지시문을 조금 더 볼 건데, 자, 지시문은 자,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등과 무대의 장치, 분위기 등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나뉜데, 자, 첫 번째 무대 지시문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아랫줄에 동작 지시문에 동그라미 치죠. 자, 무대 지시문, 자, 동작 지시문. 아까 우리가 표시한 인물들의 대사 바로 앞에 나오는 자, 요 괄호는 대부분 동작 지시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자, 우리가 희곡을 이제 상연을 할 때 이제 무대 위에서 배우와 무대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자, 어떤 커튼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조명도 있어야 되고, 자, 이 조명을 꺼뜨렸다가 키면서 장면이 바뀌기도 하고, 커튼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장이 바뀌기도 하거든. 자, 그런 것처럼, 자,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무대 장치의 자, 운용과 관련된 친구다. 그래서 무대 장치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자, 키고 끌 거냐와 관련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작 지시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 그 인물의 대사 앞에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나 행동, 외양, 뭐 이제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세덕의 동승을 보시면은요. 자, 얘 2를 보세요. 자, 주인은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밑줄. 이게 무대 지시문이야. 자, 주위를 차츰차츰 어두워지게 만들려면 조명을 꺼야 되잖아, 그지? 자, 요건 무대 장치와 관련된 지시문이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초부의 첫 번째 대사를 보시면, 자, 지금 그 종 니가 쳤니라고 하는 대사 앞에, 자, 여기 밑줄 지게를 지고 일어서며, 자, 이게 초부의 행동을 지시하는 자, 동작 지시문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지시문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괄호로서 진행되는 지시문은 동작 지시문이고, 무대 지시문은 괄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조금 차이다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아직은 다루지 않은 요 대사라고 하는 친구 있죠? 자, 이 친구를 밑으로 빼면, 자, 희곡의 시나리오의 대사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 자, 첫 번째, 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물 간에 이루어지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적을까? 자, 인물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화를 자, 우리는 대화라 그래. A와 B가 티키타카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공통점이 있어. 자, 얘네 둘은 묶어서 자, 죄다 혼잣말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혼잣말의 성질들이 좀 달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자, 세 번째는 자, 방백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자, 둘 다 혼잣말인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조금 있냐면, 자, 일반적인 우리 독백이라고 하는 친구. 자, 이 친구는 아무도 못 듣는 걸로 간주를 해. 자, 당연히 소리를 내니까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안 들리는 척을 한다고 우리는. 자, 그래서 독백은요. 자, 등장인물도 들을 수 없고요. 자, 관객도 들을 수 없다고 간주를 하는 자, 순수한 혼잣말. 자, 요걸 독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방백은 조금 다른 게, 자, 방백을 할 때는 보통, 자, 무대에서 이제 대사를 치던 인물이 앞으로 돌아서 관객 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자, 왜? 자, 이 장치가 바로, 자, 인물의, 이제 등장인물들은 들을 수 없지만, 자, 이 무대를 보고 있는 관객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 알려주기 위함이거든. 자, 그러면 결국 방백을 하는 이유는, 자, 인물은 모르지만 관객은 알아야 되는 일종의
자, 메시지 전달이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들려야 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지우한테 야 조용해라 라고 내가 이제 명령을 했어. 자, 그걸 들리게끔 내가 얘기를 하는 건 조용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 것처럼 방백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 관객이 들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제 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사 부분에 이제 대화, 독백, 방백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자, 밑에 보면 대화가 있고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습니다. 자, 봐봐. 대화는 뭐 특정한 지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독백 부분 보세요. 자, 지금 도념이 한 명만 나왔지. 자, 이랑 같이 말을 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일단 혼잣말이죠, 그죠? 자, 근데 방백인 다랑의 차이를 봐봐. 자, 흥부와 놀부가 나오지만, 자, 놀부의 마지막 말을 보세요. 관객에게. 자, 관객에게 밑줄. 관객에게 밑줄. 자, 관객에게. 아까 우리 방백 뭐라 했죠? 관객 쪽을 돌아다보고 하는 혼잣말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 염치 없는 염 좀 보소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는 들을 수 없는 거야? 흥부는 들을 수가 없고요. 관객은 들을 수가 있어. 자, 흥부를 까내리려는 놀부의 속마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라고. 자, 이게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일종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앞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여기 말한 장면 번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자, 시나리오라고 하는 친구는 자, 희곡이랑 다르게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그죠?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기본적인 자, 촬영 자, 기법. 자, 이걸 시나리오 용어라고 부릅니다. 자, 시나리오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조금의 이해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희곡과 가장 큰 차이인데, 자, 이 친구가 어디 있냐면, 자, 밑에 예시 장면을 바로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자, S, 이제 여기 장면 번호가 있죠? 자, 장면 번호 100, 화전밭. 이 무슨 말이야? 카메라로 찍은 100번째 장면이란 뜻이고, 자, 화전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걸 알려준다고. 자, 그 다음 기억에 페이드인이 있어요. 동그라미. 자, 이걸 한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언급된 거는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페이드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페이드인 이렇게 이제 약어로 쓰이는데, 자, 이 친구는 화면의 밝음과 어두움과 관련돼요.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자, 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페이드인이라면 이 친구는 페이드아웃이거든. 자, 이 친구는 화면의 밝기를 점차 밝게. 자, 페이드아웃은 점차 어둡게 처리하는 방법이야. 자, 앞에 점점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화면의 밝기를 점점 밝게, 자, 점점 어둡게. 자, 볼까요? 자, 페이드인이라고 하는 요 장면, 밝아지니까, 자, 이전까지는 어두웠을 거라고. 자, 보통 밝아지는 장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때 쓰는데, 장면이 한번 바뀔 때,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주인공이 보통 드라마에서 퍽 하고 쓰러지면서 화면이 꺼지지. 맞아? 자, 그럴 때 페이드 아웃을 쓰고, 그 다음 이제 장면에서 병원에서 하고 일어날 때. 자, 그때 페이드 인을 쓰기도 한다고. 자, 어쨌든 장면의 변화일 때 많이 쓰는 친구고요. 자, 그럼 니은 봐봐. 자, 클로즈업. 요거는 이제 우리 카메라 같은 데서 많이 봐서 알고 있다, 그치? 자, 클로즈업이 뭐야? 확대하는 거야, 확대. 응? 자, 은호의 콧구멍을 확대하고 싶어. 응? 그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대. 그러면은 카메라 줌을 당겨가지고 콧구멍만 딱 크게 보이게 해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 것처럼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친구는 약어로 자, CU 이렇게 써요. CU.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자, 디귿에 오버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오버랩은, 자, OL,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친구는 일종의 장면, 자, 겹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회상 장면 등이나, 자, 아니면은 보여주고 싶은 다른 장면이 있을 때, 장면들 사이에, 자, 끼워 넣어서 스르륵 바뀌게 만들어주는, 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밤함지를, 이제 밥함지를 머리에 이고 오는 점순의 모습. 자, 여기 페이드 아웃 보이죠? 자, 점점 어두워진대. 그럼 요 장면이 끝났다는 걸 표지로 나타내 주는 걸로 보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미음 부분을 보면, 나의 모습이 이제 풀숏으로 비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풀숏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을 하나의 장면에 크게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서 인물만 찍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또 좋기는 하지, 그지? 자, 풀숏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시나리오 용어가 몇 개 있어. 자, 근데 요거를 자, 미리서부터 다 알아야 되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작품으로 배울 때 하나 둘씩 나올 때 그때 배우고 가시면 돼요. 자, 요거 말고도 뭐 수십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배우고 외운다고 크게 뭐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제일 중요한 건 자, 희곡과 시나리오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여기는 별표 하나 달아줍시다. 자, 영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자, 구성 단위가 있고 제약이 있는데 영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 친구들이 영원히 계속 보관되고 지속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건데 자, 무대 상례는 우리가 티켓을 끊고 가면 자,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맞아? 자, 그게 끝나면 그것과 똑같은 무대는 다시 볼 수 없어. 자, 근데 시나리오는 좀 달라. 자, 이건 애초에 영상물로 남기기 위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파일이나 아니면 뭐 비디오만 가지고 있으면 자,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죠. 자, 구성 단위는 막과 장이고요. 장면입니다. 똑같은 단위야. 자, 다음 제약. 자, 여기 별표. 자, 희곡과 시나리오가 제약이 조금 달라요. 자, 제약이 큰 순서대로 하면 소설까지 껴서 자, 희곡, 시나리오, 소설 순입니다. 자, 제약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 제약이 뭐죠? 시공간적 배경이나 인물 수의 제약이 있대. 자, 우리가 이게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잖아, 그치? 자, 무대라고 하는 공간은 평수나 이제 크기가 한정돼 있어. 자,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자, 현장감 있게 이제 딱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무대 특성상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수는 제한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시공간이나 등장인물 수 제약은 희곡이 가장 큽니다. 근데 시나리오는 찍으면 그만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무대보다는 조금 더 뭐 운동장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자동차 안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공간적인 제약은 조금 더 덜하죠. 자, 하지만 소설은 어때? 글로 쓰면 작가의 상상력만 가미되면 우주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하늘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쓰기 나름입니다. 자, 근데 요즘은 이제 시나리오가 CG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설의 영역을 조금씩 넘보고는 있지만 자, 문학 개념으로서는 희곡, 시나리오, 소설 순으로 자, 시공간적 제약이 커진다라고 알아두시면 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가 자, 극갈래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자, 여기만 살짝 자, 지우고, 자, 교술갈래 한번 보자. 자, 우리 교술갈래인 수필 보세요. 자, 많이 했지? 자,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과 느낌을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 없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한 글이다. 라고 하는데, 자, 나는 수필 나올 때마다 할 거야. 이거 너네 머릿속에 다 박힐 때까지. 자, 약어 5개 적습니다. 무, 신, 비, 고, 개. 자, 그리고 수필은, 자, 경험을 통한 자, 깨달음의 전달이다. 자, 경험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 자, 그리고 무, 신, 비, 고, 개라고 하는 요 말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고. 자, 그럼 먼저 자, 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수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자, 형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식이 없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다가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는 신, 변, 잡기 라고 하는 특징인데 자, 이 신이 몸, 자, 변이 주변, 자, 잡은 잡다, 자, 그 다음 기는 기록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유찬아, 이거 안 적고 다 기억할 수 있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됐어. 공부한 태도가 한참 잘못됐어. 발전할 수 없어, 저러면. 자, 봅시다. 신변잡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변 모든 것들을 소재로 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재의 자율성을 말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비전문적이다. 누구나 쓸 수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다. 자, 다음 고백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 고백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 진실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자, 우리 소설은 일반적으로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수필은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를 한다, 그지? 자, 다음 개는 자, 개성적,
자, 작가 그마다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수필은 작품마다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무, 신, 비, 고, 개. 자,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자, 수필 갈래의 갈래 특징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 자,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있고요. 자, 이상의 산촌여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둘은 이제 둘 다 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일기도 일종의 수필 안에 들어가요. 일기, 편지, 그리고 뭐 이제 말 그대로 수필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담은 모든 글. 자, 요게 전부 다 수필이 된다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 자, 일기는 날짜 적고 날씨 적고, 자,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자, 그건 그 나름에 따라 달라. 일기를 날짜부터 적는 사람도 있고, 날짜 굳이 안 적고 일기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일기라고 하더라도, 편지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형식은 딱히 없더라 라고 보시는 게 맞아. 자, 그 다음 밑에 소설과 수필의 비교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별표. 자, 내용은요. 자, 소설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해. 허구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설은 아무리 진짜를 갖다 써도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수필은 작가가 경험한 사실의 동그라미. 자, 허구와 사실을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형식은 의도적인 구성,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인 구성, 플롯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지. 자, 이게 뭐냐면, 소설은 인물과 사건과 적어주세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가지지. 자, 이걸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인물 없는 소설 없고, 자, 이제 사건 없는 소설 없고, 배경이 제시되지 않는 소설이 없단 말이야. 자, 이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설 구성의 핵심 3요소를 묶어서 우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 아까 우리 무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친구가 있고. 자, 서술자는 작가의 허구적인 대리인이고, 수필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소설에서 나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서술자로 해석을 하지만, 수필에서 나가 나오면 서술자나 화자가 아니라 작가다라고 해석하는 건 요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수필과 극수필 관련된 개념이 다 끝났으니, 자, 요 뒤에 문제 한번 풀어줍시다.